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된 데에 대해 의료계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료계를 대표하고 이끄는 위치에 있었던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한민국의 일원인 젊은 의사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고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긴 세월 국민과 의료계 모두 상처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아마 기자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으로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가 깨어졌다거나 불신의 정도가 깊어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떠났지만 의료 현장에 남은 의대 교수, 전임의, 진료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간호사와 전담 간호사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환자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저희 환자와 환자 가족이 다 봤습니다. 그래서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환자를 지키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난 집단 행동에 대한 반성, 앞으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저희 환자단체에서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더워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종응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한성존입니다. 먼저 한국환자단체연합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점 진심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정책 추진으로 저희 젊은 의사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근거 없는 2,000명 증원을 발표함과 동시에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서가 송달되었고 이후에도 면허 취소와 법적 최고형을 운운하며 협박은 지속되었습니다. 자택으로의 명령 송달과 공시 송달까지 학교와 병원밖에 모르던 저희에게는 크나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겪는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저희는 삶의 터전인 수련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정책 추진 그 자체도 문제였지만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들이 그대로 추진되었을 경우 현재도 왜곡되어 있는 중증 핵심 의료는 더욱 빠른 속도로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앞으로는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의료 인력을 추계하고 실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의료개혁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된 데에 대해 의료계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료계를 대표하고 이끄는 위치에 있었던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한민국의 일원인 젊은 의사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고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긴 세월 국민과 의료계 모두 상처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전 정권에서 경험했듯이 업무 개시 명령을 포함한 온갖 불법적인 명령들, 어떠한 입법을 하더라도 과도한 규제와 억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솝우와 해와 바람에 나왔듯 거센 바람이 아닌 따뜻한 햇살이 젊은 의사들과 국민들을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길 바랍니다.
중증 핵심 의료의 재건과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저희 젊은 의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복된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자리도 그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발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환자와 의사 간의 유대를 다시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들었던 그 의료 공백 사태하고 일부 이제 좀 의료인에 대한 사과를 한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거지. 왜냐하면 뭐 느껴지시는 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로 모두 발언을 모르면서 각자 준비한 상황이 있어서 그러면 저도 상관없이 저희들이 준비한 모두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모두 발언은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냥 좀 자유스럽게 해야 되는데 워낙 중요한 사례다 보니까 미리 준비를 좀 했는데 막상 이렇게 아까 사과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저희들이 좀 이게 좀 머쓱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먼저 모두 발언했다고 좀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정 갈등의 의료 공백 사태 1년 6개월 만에 환자단체를 방문해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1년 6개월째 의료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환자 입장에서 전공의 복귀 소식은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입니다. 의정 갈등의 원인이 된 의대 정원 문제가 의료인력 수급 추경의 법제화를 통해 일단락된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수련병원에 돌아와 전문의가 되려고 한다면 정부와 여당이 이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전공의들이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수련병원 환자 곁을 떠나는 선택을 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의 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의료 공백 사태를 경험한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사회 통념에 반하고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는 특혜성 조치로 전공의 복귀를 지원한다면 이는 세 번째 전공의 집단 행동에 의한 의료 공백 사태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공의 복귀는 1년 6개월 전 자발적으로 사직했을 때처럼 조건 없는 자발적인 복귀여야 합니다. 복귀 이후에는 전공의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언제든지 수련 관련 지원을 요구할 수 있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피해자 논쟁이 뜨겁습니다. 전공의도 피해자이므로 정부와 여당이 복귀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전공의도 피해자일 수 있겠지만 이는 의정 갈등의 피해자입니다. 의료 공백에 있어서는 오히려 책임자 중에 한 명일 수 있습니다. 환자는 의정 갈등에 아무런 잘못이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되었고 의료 공백에서도 가장 큰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의료 공백의 책임자인 전공의 복귀에만 집중하고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의 진짜 피해자인 환자의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나 입법 개선에는 관심이 부족합니다. 이 점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저희 환자단체 연합회에서는 이제 전공의 복귀하는 전공의에게 요청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 입장에서 약 1만 명의 전공의가 환자가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서 집단 사정의 방식으로 의료 현장을 한꺼번에 떠나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집단 행동을 1년 6개월째 이어온 점에 대해서는 전공의가 사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는 전공의 자율적 판단의 몫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그렇지만 적어도 반성은 있어야 된다. 또 다시는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저희 환자단체 연합회가 전공의들에게 하고 싶은 요구였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새 정부가 이제 보건의료 관련 핵심 공약으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과 관계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또 2020년, 2024년처럼 또 정부의 집단 행동을 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단체 협회에서는 헌법상 집회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집단 행동을 금지할 수는 없지만 지금 노동관계법에 병원에 있는 간호사 같은 이제 노동자들은 필수 유지 업무는 일정 부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적어도 최소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같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분야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입법을 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요구한 지가 1년 넘었는데 국회에서 아직 아무도 발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사들의 반발이 무서워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니까 만약 이 법이 작년 2월 19일 정부의 집단 사직할 때 있었으면 이 법 때문이라도 저는 많은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에 있는 전무의들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무의들 이탈한 목적은 환자한테 피해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적어도 법에서 적어도 필수 의료는 이 정도까지는 유지해야 된다라고 돼 있었으면 이걸 핑계 삼아서라도 나가지 않았을 거고 또 반대로 필수 의료도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다른 이제 정부의 요구도 막을 수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단체들이 모여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응원하면서 1년 6개월을 견뎌가면서 환자를 위한 의료 현장이 환자 중심이 아닌 의사 중심이라는 사실을 좀 실감해서 저희들이 환자의 투명과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적 체계도 요구하고 있고요. 정부 조직도 요구하고 있고 통합적인 지원 기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하게도 국회에서 안민순 의원이 환자 기본 법안도 현재 발의한 상태고요.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이 의료 대란 입증 책임을 환자가 아니라 정부가 주도를 하는 의료 대란 피해 보상 특별 법안도 발의했고, 그리고 김윤 의원이 이 환자의 피해를 조사하는 이 보건의료 기본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심의도 한 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 앞에서 이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늘 전공의 이제 협의회 비상지침위원회에서 오시면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마지막 이야기인데 그 전공의들은 의사 인력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그 집단 사직이라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과 같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 진료과의 전공의까지 집단 행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단 사직으로 피해 본 환자 중에서는 질환이 악화되거나 사망한 환자도 있어서 현재 소송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와 유족이 환자 곁을 떠난 전공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의들이 적어도 이렇게 피해 입은 환자들에게 그리고 불편을 겪은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저희 환자단체 할 필요는 없고 사과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 오늘 저희들이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아마 기자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으로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가 깨어졌다거나 불신의 정도가 깊어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떠났지만 의료 현장에 남은 의대 교수, 전임의, 진료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간호사와 전담 간호사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환자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저희 환자와 환자 가족이 다 봤습니다. 그래서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환자를 지키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난 집단 행동에 대한 반성, 앞으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저희 환자단체에서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국민과 환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만약 이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의 전공의 복귀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수련병원의 환자 곁을 떠날 수 있는 전공의 복귀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지난 1년 6개월째 고통받고 피해당한 환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조건 없는 자발적 복귀를 통해서 전공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오늘 뭐 기자들이 앞에서 전공의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좀 길었으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모두 시간차가 있는데요. 오늘 공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후로 저희가 55분까지 1시간 한 1시간 정도 대화를 좀 했었고요. 아까 한 20분은 모두 발언 공개가 됐고 한 40분 정도 저희들 생각에는 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좀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원래 따로 이렇게 백브리킹을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정도만 하기로 했는데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뭐였겠냐라고 해서 그냥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해서 한송준 위원장님은 아마 일정이 있어서 지금 이동을 해야 되고 지금 대변인께서 같이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했던 거는 그 사과, 아까 앞에 사과를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국민에게 사과하고 일부 의료인의 부적절한 은행 행동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서 왜 그 사과가 그렇게 어렵고 오래 걸렸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게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 언론을 통해서 들었던 이 전공의들의 그 약간 복귀 관련 특혜성 조치의 내용이 너무 이렇게 국민적 정서나 여론 맞지 않고 너무 중하다, 많고 이렇게 과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그게 사실 팩트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국회 앞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재발할 수 있는 이제 의료분배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입법 활동에 대한 이제 좀 의견을 좀 물어봤었고요. 물어보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016년인가 그때 전공의 협의회하고 한번 환자단체 간담회를 하고 거의 지금 그 9년 동안 아무 소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정기적으로 만나서 좀 소통을 하자. 단순한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전공의 수련이나 환자 권리 관련된 그런 논의들을 하자라는 얘기까지 해서 8월달 정도는 일정을 잡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크게. 예. 요 정도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좀 얘기가 이렇게 많을 거라 생각 안 하고 저희들이 좀 짧게 끝날 거라 생각하고 1시에 그냥 백브리핑 하겠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져서 제가 뭐 추가로 말씀을 그렇죠. 아까 사과도 네네. 사과 부분도 이제 네네. 국민과 정부에 대한 사과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다. 일단 아까 말씀해주신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처음에 일단 위원장님이 모두 발언에서 좀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거랑 일부 좀 의료계를 이끄는 위치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좀 심려를 끼쳐드렸던 일부 의사들에 대해서 이제 젊은 의사로서 사과드린 부분이 있었고 왜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걸렸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길게 갔었습니다. 아무래도 1시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작년이랑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워낙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동원해서 압박을 했었기 때문에 다 숨었다고 표현을 드렸어요. 저희가 이제 그 환자단체 연합회 분들께도 그때는 누군가가 이름을 걸고 나와서 하는 것도 어려웠었고 사실 실명이 밝혀져 있던 대표들 같은 경우는 경찰 조사까지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계속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 있었던 건 전혀 아니었었거든요. 실제로 사실서가 수리되고 나서 장소는 다르더라도 진료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계신 분들도 있었고 저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랬었는데 주위에서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무거운 마음이 있는 분들이 꽤나 있다. 뭐 주위 지인들이랑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다만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부 부적절한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 특히 익명 커뮤니티죠 사실은 그런 데서는 극단적인 발언이 꼭 잘 알려진 커뮤니티 외에도 늘상 우리나라에서 있는 일인데 그런 게 과하게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마치 그게 저희 전부의 의견인 것처럼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저희가 환자들이나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부가 계속 그렇게 포괄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마치 뭐 전혀 잘못에 대해 유감 표명이나 사과 표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저희한테도 마찬가지의 그런 요구들이 많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사태가 길어지고 꼬이다 보니까 그런 뭐 사과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좀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무서운 부분도 많았었고 좀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주셨던 게 그런 특례성 조치 관련된 것인데 일부 제가 이제 미리 이전에 대변인 하면서 기자님들 연락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그런 단축 수련이라든지 뭐 입영 연기라든지 추가 전문의 시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사실 그 제가 알기로는 일부 뭐 익명 카톡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설문조사를 했던 곳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없는 이야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6월 중순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일부 그런 좀 목소리가 나와서 그때까지도 사실은 지금은 비대위가 출범하기 전이었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론에 저희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굉장히 확대돼서 재생산될 수밖에 없었던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수련의 질 향상을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요청하기에 적절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안기종 대표님을 포함해서 연합회 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련을 잘 받고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이지 그런 뭐 대표적인 게 단축 수련이 되겠죠. 양질의 수련을 원한다고 하는데 단축 수련을 한다는 거는 모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이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대표님도 그렇고 저희 대한정보위원회도 그렇고 이런 사태가 재발하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뭐 국민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다만 그 방식이 위원장님이 이제 모두 발언 때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그 우화를 빗대서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작년처럼 규제와 압박으로 계속 그런 거를 이제 원하는 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힘을 사용을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도망가게 만들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단체에서 요청 주시고 있는 그런 관련된 입법안들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한다고 저희도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런 게 규제로 들어가고 제도화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저희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재발을 원치 않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아무도 몰랐고 재발을 원하는 사람은 정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서로의 이야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시간이 그래서 한 12시 50분쯤 되어갈 때쯤에는 조금 아쉬워하기도 했었습니다. 서로 좀 더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향후 만남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왔었고 좀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 그런 이야기하면서 좀 마무리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저희들이 100% 평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저희들이 오늘 그 의미를 뒀던 거는 이제 거의 1년 6개월 만에 그 전공의하고 이제 환자가 만나는 이제 이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와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이제 기대감도 있고 우려도 있었고 환자 얘기 와서 또 전공의 특혜 관련 이제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되게 진지하게 이야기도 하셨고 준비도 하셨던 걸로 이해하고 어쨌든 모두 발언의 기자들 앞에서 국민들에 대해서 그리고 일부 의료인의 약간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사과했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저희 환자단체협회에서는 전공의들 대상으로 했던 이야기가 어디서도 마찬가지지만 조건 없이 복귀를 하고 복귀하고 난 뒤에 전공의의 수련을 위해서 뭐 정부나 국회에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되시거든요. 또 그런 자리가 그렇게 요구가 있으면 또 그런 요구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지고 거기서 사회적 결정을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1시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저희들은 큰 의미를 좀 두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굉장히 환자에게
그리고 어쩌면 전 국민에게 중요한 사안이 있었을 때 직접 당사자가 만나서 사실은 논의하고 토론하는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